네, 자리 다 잡으셨으면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괴산 군민 김기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한참 들판이든 어디든 바쁘신 처리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바쁘시죠, 사실. 이제 나락도 좀 슬슬 좀 용으로 갈 때고. 그런데 오늘 귀한 자리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시게 된 여러분 먼저 환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실은 주최하는 조직을 세우지 않고 괴산 군민, 그러니까 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괴산 군민 일동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좀 뜻깊은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충북 교육에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고 정상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좀 깃발을 들고 맨 앞에서 고생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가 잠깐 강사하실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먼저 양력 소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고 인사 말씀 듣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교사 생활은 제가 아까 사실 몰라서 여쭤봤는데 1980년에 고은 회인에서 하셨답니다. 국어 교육을 맡으시면서 교직에 발을 들여놓으셨고요. 그리고 괴산과의 인연은 목도 중학교 국어 교사를 1983년도에 하시고 그때 여기서 괴산댁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애들 가르치라고 했더니 이제 연애질을 하시고 그리고 초창기 전교조를 만들 때 정말 온몸으로 함께 고생하시며 정말 가진 탄압을 뚫고 전교조를 만드셔서 활동하시다가 89년도에 장렬하게 해직되셨습니다. 간단하게 더 양력을 말씀드리면 제5대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위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 16대 충청북도 교육청 교육감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병우 교육감님 오늘 강사로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많은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자리인 줄 몰랐어요. 요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연이어 소통의 기회는 갖고 있는데 순수한 의미의 군민, 주민들과는 뵙는 자리가 처음이어서 사실 오늘 공직자 외부 특강 신고까지 하고 왔습니다. 요즘 이제 시기도 좀 미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정말 감회가 새롭고 뜻깊은 자리입니다. 제가 교직 초년병 시절에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여기고 그로부터 정말 참교육에 대한 열망을 부끄럼 속에 이제 다시 고쳐가지고 교육운동을 시작했던 것도 여기고 또 여기에서 지역에서 정말 참 농사 짓는 분들과 만나서 참 교육과 참 농사가 어떻게 갖고 정신이 통하는지 했던 것도 여기고 그때 만났던 우리 경동 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감회가 참 특별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요즘 제가 충북교육을 이끌면서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꺼내는 이야기거리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요구이기도 하고 또 충북교육의 비전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만 그냥 정책 당국자들만 알고
이렇게 가는 것보다 모든 주체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곤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약간 낯선 말로 했는데 얘기는 좀 사실은 좀 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공유 공감할 내용이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부터 한번 시작할까 합니다. 저는 이제 동행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노래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동행이 흔히들 이제 행선지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어울려 어깨 걸고 발 맞추어 가는 거, 이게 동행이잖아요. 행선지를 같이 하는,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가는 거, 동반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방향을 같이 가는 거를 넘어 한 마음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그 민화에 이런 짤막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철새 상징인 기러기가 이렇게 대오를 지어서 구만리장천 날아가잖아요. 그 기러기 이렇게 대오 뒷곁에 있는 한 기러기가 갑자기 지금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있는 기러기한테 툭 치면서 여보게 우리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물으니까 앞에 기러기가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앞에 우리를 이끌고 있는 이 대장 기러기는 뭔가 지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얘기 여기까지 나와요. 요게.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요 기러기들의 대장에 대한 신뢰, 이거 참 미덕이라고 생각해요. 대장이 아마 뭔가 지도를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또 대장이 그 갖고 있는 지도는 틀림없이 우리를 인도할 만한, 우리가 지향을 할 만한 목적지, 믿을 만한 목적지가 그려져 있을 거다. 대장은 그 지도를 잘 읽을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위치에서 열심히 날갯짓이나 하는 것이 우리 역할 아닐까. 이렇게 이제 소곤소곤 하는 그 얘기, 아주 좋은 분위기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읽으면서 기왕이면 그냥 대장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넘어서 지도를 같이 보고 지도에 그려져 있는 행선지에 대한 믿음도 확신으로 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날갯짓이나 이것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죠? 그럴 때 그 한마음이라고 하는 게 동지이기도 하고, 그로해서 나아가는 이 날갯짓과 걸음걸이가 훨씬 더 힘차고 의기차고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우리 교육 가족들이 지금 이제 충북교육 혁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택한, 그리고 그 비전을 허락한 대장 기러기가 갖고 있는 지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 중요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같이 보고 정말 같이 한 마음으로 실행해 나가는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제가 이제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검증받으려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제목을 뷰카시대 뭐 이렇게 붙였는데 뷰카시대란 말은 흔한 말은 아니죠. 근데 내용은 뻔한 얘기입니다. 21세기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애매한 그런 특성을 가진 시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머리까지 따서 뷰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예측 불가능, 예측하기 참 어렵고 예상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걸 뷰카 시대라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봤어요. 뷰카를 이렇게 화면에 띄울 수 있는 뭐 상징적인 그림이 있을까 하고 띄웠더니 이 그림 나와요. 야간 우리를
야간 운전하는 그림. 진짜 눈앞에 닥친 이 난코스, 불확실한 정체불명의 코스, 여기를 정말 빨리 달리려면, 운전을 빨리 고속도로 하려면 우선 당장 어떻게 해야 돼요? 내비를 켜야 내비. 이게, 진짜. 이 예상치 못했던 답변 앞에 제가 살짝 당황되는데. 내비도 켜야 되지만 또 켜야 될 거 있죠. 라이트 켜야 되죠. 라이트 어떻게 켜야 되죠? 상향등으로 켜야 되죠. 왜? 조금 더 되도록이면 멀리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앞서 봐야 빨리 다가올, 급박하게 다가올 상황에 미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세기 예측 불허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하여튼 예측 가능하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가 3년 전에 정말 대한민국 교육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는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제시를 해서 선택받았어요. 이 시대의 흐름이었죠. 근데 그때 저희가 문득 냈던 해법이 이거였어요. 학교 안의 공교육은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로 채워서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주겠다. 그리고 학교 밖에는 행복교육지구라는 걸 꾸려서 학교 밖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서 지역 전체를, 학교 안팎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기르겠다. 요게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그게 이대로는 안 되는 대한민국 교육으로 교육으로 성과를 이루어서 뭐 산업화를 이루고 해서 교육 강국으로 불리긴 하지만 교육 선진국이 되게 하려면 요 정도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겠다 하고 제시했던 게 요거였어요. 근데 3년을 지나오면서 이게 정말 지금 눈앞에 막 들이닥치고 있는 시대 상황과도 참 들어맞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가만히 보니까, 해법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구나. 우리 해법이 여기에 딱 들어맞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요새 툭하면 인공지능 그러고, 툭하면 인구절벽 그러잖아요. 요게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가 학교 안에서 어떤 교육으로 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고 해답을 내놓을 건가. 또 인구절벽이라고 하는 지역적 과제, 요것에 필요한 교육적 노력이 과연 우리가 갖고 냈던 것이 들어맞는가. 근데 요즘 와가지고 교육학자들도 충북교육 연구해 볼 만하다, 참 아기가 맞는다, 이런 얘기를 교수님들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진작에 갖고 있었던 게 지금 지역적 시대적 과제의 해답이었던 거예요. 요거를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도에 있는 그림인데, 이 지도가 정말 믿을만한 건지 그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 앞에 제시해보고 판단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 이 인공지능이란 말이 처음 나온 게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 초 세계 경제인들 모임인 WEF, 다보스에서 모인 거, 다보스 포럼이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이 클라우스 슈밥이라는 사람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인류가 눈앞에 마주치고 있는 이 21세기 시대 상황은 지금까지 인류가 역사 이래 부딪힌 가장 큰 위기이다. 그런 동시에 이거 잘 극복만 하면 절호의 기회다. 위기이자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했죠. 4차 산업혁명이 그로부터 이제 막 시대적 화두로 아주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 일본 이런 데서. 근데 어쨌든 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면은 3차 산업혁명인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식 정보화 사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그냥 지식 정보가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어떤 정말 인간만이 가지고 생산하고 융합할 수 있는 지식 정보. 그래가지고 4차 산업혁명을 창조혁명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3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PC를 기반으로 하는 그 20세기 후반의 3차 산업혁명 이후 들이닥친 이 지식 폭발 정보 쓰나미의 이 시대 상황 앞에 우리 교육은 과연 어떤 패러다임으로 부응해야 될 건가 하는 과제를 던져줬어요. 지식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고 이 정보가 그냥 쓰나미로 물밀듯이 몰아닥치는데, 자, 교육은 언제까지 이 지식 정보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저축하고 쟁이는 방식으로 해나갈 건가? 이게 엄청난 과제로 다가온 거죠.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학교 교육은 그 중에 정수와 에센스를 골라서 담아놓은 게 교과서잖아요. 불변의 진리를 담아놓은. 그래서 그거를 밑줄 쫙 달달 외게 해가지고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해결의 열쇠로 꺼내가지고 적용하도록 가르쳐온 게 교육이었잖아요. 과연 그런 교육을 이 지식 폭발의 시대에 계속 가져가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온 작년에 돌아가신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가 2008년도가 MB정부 때였고, 그때 MB정부가 선진화라고 하는 화두를 들고 나와서 정부 시책의 중심에 놓고 21세기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토플러를 불러다가 특강을 국회에서 들었는데, 그때 이제 MB의 양어들이라고 하는 미래기획위원장 누구죠? 그 사람 곽승준 있었죠. 이 사람이 토플러 박사한테 질문을 해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선진국이 되려면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교육부터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교육은 자기 보기에는 공장식 교육이다. 공장식 교육. 근데 공장식 교육인데, 제품을 찍어내는 공장식 교육인데, 특히나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배움터라고 하는 학교나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치도 않을 지식을 가르치고 존재치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허비하게 만들고 있다. 21세기 살아갈 아이들이 하루 15시간씩을 쓸데없는 공부를 하게 하는데 이거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 되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곽성준 씨가 질문했던 곽성준 씨가 충격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심야 자율학습 철폐하라고 공고 안 냈어요. 2008년도였어요. 근데 그 후로 지금까지도 별로 못 바뀌고 있죠. 왜 못 바뀔까요? 저는 그때 교육위원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 듣고 그때 당시 교육감에게 바로 얘기했어요. 지금 미래기획위원회에서도 심야 자율학습 철폐하고 학원 교섭 제한하라고 그랬는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 교육감이 학부모님들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교육 내팽개치려고 그러냐? 라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10년 넘었죠? 10년이 되고 있죠? 그때 질문했던 교육위원은 교육감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냥 단박에 하고 싶은데 겨우겨우 개선책만 내놓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사뮤엘 압스만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교육은 지식을 이제
단순히 꾸역꾸역 습득하고 이렇게 쟁여 넣는 방식보다는 변화하는 지식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교육의 방향을 얘기를 했어요. 변화하는 지식에 적응하는 방법. 근데 우리는 그전에는 불변의 진리를 달달 외우는 거, 이게 공부라 그랬잖아요. 교과서에 불변의 진리를 담아놓고. 그죠? 근데 이분은 불변의 진리라는 거 없다. 다 변화한다. 우리가 불변의 진리라고 믿고 있는 건 또 변화한다 그랬어요. 예를 들면 오징어 다리 몇 개? 8개요. 문어 다리 몇 개? 8개요. 문어 다리 8개, 오징어 다리 10개. 이거 불변의 진리예요? 변할 수 있는 진리예요? 변할 수 있어요. 변할 수 있어요? 진짜? 아, 역시 학생. 진화를. 오, 그렇지, 그렇지. 아니 글자는. 근데 우리는 그거 불변의 진리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거 하느님이 점지해준 10개, 8개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학생 말 맞다나? 어느 학교 학생이에요? 느티올 행복한 학교요. 아이고! 네티얼 행복한 학교. 예. 학교에서 안 배웠죠, 그거? 네? 변하는다는 거 안 배웠지? 네. 아, 안 배운 것도 알고 있어. 근데 진짜로 하느님이 점지한 8개, 10개 아닌 한 진화의 결과라면 언젠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쉽게는 안 바뀌겠죠? 요거를 이제 앞서만은 저속 변화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고속 변화 지식도 있겠죠, 그러면. 고속 변화 지식은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다른 학생이 합니다. 금방금방 막 바뀌는 거. 게임. 예, 이제 뭐 오늘의 날씨 정보 이런 거는 내일 가면 바뀌잖아요. 이런 거. 네. 그래 이제 이 앞서만은 저속 변화 지식이나 고속 변화 지식은 안 가르쳐도 된다 이거예요. 저속 변화 지식은 왜 그러냐면 그건 상식이니까 그냥 귀 흘려 들어도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 가르칠 거는 메조 팩트라고 하는 중속 변화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고중속 변화하는 것에 적응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식 반감기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반감기 들어봤죠? 원자. 예, 방사능, 반감기, 농약도 반감기, 유효, 예, 예. 지식도 반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지식이 2배로 늘면 그 중에 절반은 쓰레기가 되겠죠. 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읽은 책 속에 그때 당시 인간이 쌓아온 지식이 2년에 2배로 는다고 본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바뀝니까? 이랬더니, 그 전에 그 읽은 책 속에 이런 게 나와요. 공대 3학년이 되면 1학년 때 배운 것의 절반이 쓰레기가 된다. 그래가지고 공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진짜 공대 교수님들은 보직 맞는 거를 기피해야 한대요. 왜냐하면 보직 맞고 가가지고 한 2, 3년 지내다가 오면 자기 과목이 없어진대. 예, 가르칠 게 없어진대요. 그래, 이제 진짜 그런갑다. 실감이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공업 분야는 안 나오고 있죠. 근데 한 2년 전에 읽은 책 속에는 인간의 지식이 2배로 느는 주기가 바뀌었어요. 72시간. 72시간마다 2배, 3일마다 2배로 늘어난대요. 이것도 2년 전에 읽은 책 속에서. 지금은 어떨까요?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지식 정보가. 자,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꾸역꾸역 여기다 쟁여 넣죠? 도저히 안 되죠, 그거는 이제. 그래서 이미 40년 전에 미래학 엘빈 토플러는 이 개념을 신조어로 만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압슬리트하고 날리지를 합친 압슬리지. 이게 뭐죠?
쓰레기 지식. 쓰레기 지식. 반감기를 넘어서 유효성이 다한 쓰레기 지식. 앞슬리지. 그러면서 토플러는 그때 이미 21세기가 되면 교육받게 된다고 그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20세기는 배우지 못한 문맹자가 세 가지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랬다 그랬어요. 읽지 못하고 글 쓰지 못하고 계산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기능이 없는 사람 문맹자 이렇게 했죠. 근데 21세기에는 어떤 사람이 문맹자가 되느냐? 런하지 못하고 언런하지 못하고 리런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맹자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런이 뭐예요? 런. 네? 런이 뭐예요? 런이요? 런 배우다? 배우다. 예. 언런은 뭘까요? 안 배우다. 리런은 뭘까요? 다시 배우다. 자, 근데 언런은 안 배우는 게 아니고요. 배운 거를 닦아내는 거야. 뭘 닦아내요? 아까 얘기한? 필요 없는 지 예, 앞슬리지. 앞슬리지 닦아내는 거. 폐기학습. 그러니까 근데 또 이 런도 20세기 교실에서 런은 그냥 전수받는 거예요. 선생님이나 선배님이나 부모님에게 배워서 밑줄 짝 외란 말이야 그럴 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이걸 런이라고 했는데 이 토플러는 런은 스타디 개념으로 21세기는 스타디 개념으로 얘기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캐내고 알아차려내고 이러는 거. 깨우쳐내고 이러는 거. 이걸 런이라. 그러니까 21세기는 스스로 배우고 또 쓰레기가 된 거 지워내고 다시 그거로 채워내는 요거 할 줄 모르면 문맹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1세기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쳐 주는 거는 요거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요걸 가르쳐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보스 포럼이 있었던 2016년도 1월 이후 2달 후에 3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 쇼크가 발생했어요. 뭐예요? 알파고와 누구의 대결? 이세돌의 대결. 그거에서 진짜 대한민국 교육계는 물론이고 세계 교육계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거 이제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요거를 이제 돌아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거, 또 하나는 쓸모있는 사람 기르는 거. 두 가지예요. 요건 본질적인 목적이고 저건 실용적인 목적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선진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중시한 방향이 목적이 어떤 거죠? 쓸모있는 사람 기르기. 요거를 중시했어요. 근데 이 쓸모가 있는 게 뭐냐? 능력 있는 거 이거죠. 그러면서 요구했던 게 쓸모와 능력의 바로미터가 성적, 자격증, 라이선스, 졸업장, 간판 뭐 이런 거였죠. 그거를 채곡채곡 잘 따낸 사람이 모범생, 우등생이고 그걸 잘 길러낸 사람이 좋은 학교고 좋은 교육이고, 그죠? 이거를 정말로 아주 중시하고 치중하고 했죠. 근데 이거 너무 하다가 이거 로봇 만드는 거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 중시해야 된다, 이거 소리하면 안 된다 하고 브레이크를 걸고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참교육운동입니다. 참교육운동. 그죠? 그래서 우리 교육계 내에 만약에 무슨 좌니 우니 진보니 보수니 따진다면 기준은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중시하는 쪽은 진보, 좌파. 요거를 중시하는 사람은 보수, 우파. 이거는 명분을 중요시하냐, 실리를 중시하냐, 이런 관점에서도 보여지죠. 살짝 그러지 않나요? 네, 뭐 그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 그런데 어쨌든
요 쓸모 있는 사람 기르자고 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답을 잘 외라, 정답을 잘 찾아라, 정답 벗어나면 틀린 거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공부하는 기계가 되라, 기계 같은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는 과정 아니었는가? 결국은 쓸모 있는 사람 중시하면서 되라고 했던 과정이 인간의 기계화 방향이 아니었냐. 아까 로봇가 되라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기계를 닮아가라 하는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잘했다고 박수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다가 사람을 닮으려고 하는 기계를 만든 거예요. 그죠? 알파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20세기 우리가 아이들한테 되라고 했던 것이 정답의 노예 아니었는가? 정답의 노예. 정답을 벗어나면 틀린 거고. 그러면 그 정답의 노예가 정답의 노예로 만들어낸 기계가 바로 뭐였죠? 알파고였잖아. 알파고. 인공지능이 바로 정답의 노예 아니에요. 정답의 범주 내에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이 세팅해놓은 정답을 가장 빠르게 토해낼 수 있는 기계. 이게 20세기 우리가 아이들한테 되라고 했던 건데 그게 이미 기계로 대체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세기에 아이들한테 그러면 되라고 해야 되는 우등생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이거는 바로 해답을 스스로 찾는 해답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토플러가 얘기한 learn하고 unlearn하고 relearn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스스로 찾는 주체. 그리고 또 20세기에 우리가 우등생, 모범생을 베스트와 넘버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남들보다 남을 이기고 앞서는 탑. 그런데 이제 그것이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노력만 하면. 근데 사실은 그거는 사기였죠.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고 하면서 노력만 하면 누구나 될 수 있어. 2등이 되어도 그건 루저라, 역사도 기억 안 해줘. 이러면서 다 노력해서 베스트와 넘버원이 되라고 했는데 누구나 될 수 있는가요? 베스트와 넘버원이? 한 명만 되죠. 한 명밖에 안 되죠. 그럼 되면 행복한가요? 보장되나요? 모르겠어요. 안 해봤어요. 잠시는 안 해봤어요. 잠시는 행복할 잠시는 금메달 목에 걸고 후레쉬 딱 받고 그럴 때까지만 이제 시상대 딱 내려서는 순간 쉬어야죠. 쉬는 게 아니라 두려워지겠죠. 예.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 경쟁자들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사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보장되지도 않는 사기였다, 허위의식이었다. 이거를 개그맨이 가르쳐 줄 때까지는 몰랐죠. 더러운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올리원의 개념입니다. 올리원. 요게 이제 21세기의 1등이에요. 21세기형 1등. 우리가 정말 길러야 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세상의 경쟁 상대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죠. 자기다움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쟁 대상이 있다면 어제의 나인 거죠. 어제의 나. 좀 게으르지려고 하는 나. 뭐 이런 거. 그래서 21세기형 1등 올리원은 자기다움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존재.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 그래서 해답의 주인이자 그야말로 독특한 나. 여기에 21세기형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꿈꾸는 교실이 바로 이 혁신학교 행복씨앗학교라는 거죠. 이게 정말 똑같은 교과서라고
교과서로 배우면서도 수업 방식이 달라지고 학교 문화가 달라짐으로써 학교 안에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결과를 넘어 과정을 중시하고 가르침을 넘어 마음을 중시하고 정답 찾기를 넘어 질문이 있고 지식을 넘어 역량을 중시하고 성적을 넘어 성장을 중시하고 경쟁을 넘어 협력을 중시하고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는 20세기 교실에서 많이 아쉬웠고 지향하지 못했던 새로운 교실의 모습. 이게 이제 행복씨앗학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좀 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거리가. 우리 지역에서 인구 절벽 얘기가 정말 많이 들리죠. 구글에서 또 이미지를 찾으니까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남의 나라 얘기죠? 남의 나라 얘기 아닙니까? 어때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학생 집의 얘기예요? 남의 나라 얘기예요? 네. 집에 형제 많아요? 누나 있어요. 누나 있어요? 야, 근데 진짜 이 중에 우리 집 얘기네 싶은 분들 계시죠? 둘도 많다고 외동딸 낳고 둘도 많다고 외동아들 낳아서 결혼시켰더니 또 둘도 많다고 달랑. 뭐잖아, 우리 모습 아닐까요? 뭐잖아, 우리 모습이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모습입니다. 네. 인구 분포가요, 2005년도에 8.2명의 젊은이들이 어르신 한 분 모시는 구조였대요. 근데 2년 후가 되면 이게 절반이 밑에 쑥 빠져가지고 4.6명이 한 분을 모시는 부가 된다는 거예요. 내후년쯤에. 근데 요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행가래 모양이죠, 이게. 요런 복지 구조를 행가래 사회라고 한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90대쯤 될 때쯤 2050년도에는 거의 1대1 사회, 이걸 목말 사회라고 부르는데요. 행가래 사회가 목말 사회로 지금 바뀌어나가고 있죠. 아주 급속하게. 현재 시뮬레이션대로라면 10년에 한 명씩 여 밑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후에까지 우리 90 될 때쯤, 근데 지금 10년 후에 3명이 한 분을, 20년 후에 2명이 하나를, 이것도 상상하기 편한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아주 섬뜩하잖아요. 지금 노후가 제일 보장됐다고 생각하는 선생님들, 뭐 연금 받는 선생님들, 아니 난 90 될 때까지 살 거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때까지 매달 한 300만 원을 받을 거야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때 300만 원이 보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후배 한 명이 300만 원을 내줘야죠. 연금이라는 게 원래 저축했다 찾는 게 아니고 그 달 걷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지금 가만히 있으면 이 모양이 되죠. 그래서 이제 벌써 한 5년 전쯤에 일본에서는 지방소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소멸이 뭐냐면 이거예요. 20세에서 39세 여성 인구가 60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가임 여성 대비 어르신 인구수를 따져서 2대1 안 되는, 그러면 이제 한 세대 후에는 주민이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 공식에 맞추니까 여기 지금 인디안 핑크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지역은 주민이 없을 거다. 괴산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처음부터 들어갔어요. 지금 전국에서 고령화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괴산입니다. 장수마을, 좋게 말해서 장수마을. 청년의 50인. 예. 이게 심각하죠. 그래, 작년에 제가 그래서 이제 각 지역을 돌면서 빨리 대책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자체장들한테, 군수님들한테 제가 호소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가 당장 우리 교실에도 학생 절벽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충북 학생들이 지난 6년 사이에 16.3%가 제가 교육위원일 때 24만 명 충북 학생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20만 명도 안 돼요. 앞으로 이제 몇 년 후에는 15만 명 막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거는 누집에 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일은 그 집에 후손이 태어나는 경사가 아니고 우리 후세대가 태어나는 거죠. 같이 키워야 돼요, 안 키워야 돼요? 같이 키워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독신으로 있는 친구한테 독신세 내라 그랬어요. 독신세? 독신세. 지금 아직도 결혼하는 친구가 제일 부러움을 사고 있어요. 그동안에 자기 투자 많이 하고 연금도 보장되고 빌딩도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어째 걱정이 없냐 그러니까 빌딩에서 월세 꼬박꼬박 나올 테고 연금 꼬박꼬박 나올 테고 혼자 쓰기 넉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지금 빌딩 있어도 거기에 들어가서 가게도 내고 또 사 먹기도 하고 해서 세금을 내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거 없으면 귀신이 내주나? 연금 후배가 있어가지고 그 후배가 매달 다달이 내줘야 그게 보장이 되는 거지. 빨리 옆집 아이 좀 키워주라고. 아니면 독신세라도 내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쨌든. 한 아이를 키우는 애도 진짜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 온 마을이 우리 후손이다. 내 후손이다 생각하고 대신이 아니라 같이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각 지자체에 촉구하고 같이 합시다 하고 권했더니 정말 지자체에서 그러잖아 답답했다 하고 반색을 했어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정주 여건을 강화해야 되겠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일터 만드는 것밖에 없겠다는 거죠. 공장 유치하고 일터. 근데 일터만 만들어 가지고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살지 못하죠. 뭐를 같이 읽어야 돼요? 배움터를 같이 읽어야죠. 그래야 아이들을 키우죠. 그 배움터 읽는 거 우리 같이 합시다. 학교는 사실은 학교가 충실한 배움터가 되도록 우리가 내실화를 시키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채울 수 없는 더 많은 배움을 같이 보장해주고 읽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그전 같으면 학교 외의 교육 여건이라 그러면 학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학교나 학원 말고 더 배울 만한 데 없어? 이걸 같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상급학교 올라가고 취업하는데 필요한 무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성적과 스펙 이렇게 무기가 발전되어 왔잖아요. 처음에는 무조건 성적이었잖아요. 성적을 어디서 올려요?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기숙사에서, 정독실에서. 근데 스펙까지는 통했는데 이제 스토리는 기숙사에서, 정독실에서, 문제집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나요? 콘크리트 숲에서. 안 되죠. 지금 이 스토리가 왜 무기가 되느냐? 21세기가 스토리의 시대라고 다니엘 핑크가 예고했어요. 21세기가 스토리의 시대다. 스토리가 무기도 되고 스토리가 상품도 되고. 그죠? 지금 이제 연예인들 선발하는 오디션 같은데 K-팝 스타 이런 거 가수 뽑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가창력도 중요한 자질이죠. 심사위원들은 가창력을 가지고 점수 매기죠.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만 뽑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팬 투표를 해가지고 또 그게 보태잖아요. 근데 팬들은 심사위원들과 같이 가창력을 보나요? 근데 팬들은 관심을 어디다 두냐? 저 사람 무슨 사연 있는 거야? 이거 보죠.
잘생긴 거. 예. 그 전에 백천강이라는 출연자가 노래도 잘하지만 갑자기 뭐 엄마하고의 사연이 보도되면서 주목을 쫙 끌더니 나중에 장원하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그 스타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품성이라고 하는 거를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는 이야기, 화제, 요거에서 또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스토리가 상품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진짜 상급 학교 대학들에서도 그 사람이 어떤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를 뭔 스토리가 있는 아이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진짜 스토리를 다른 어떤 성적이나 스펙 못지않게 이제 자기소개, 이야기거리로, 경쟁력으로 낸단 말이죠. 엊그제 영동에 가가지고 의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내가 이 스토리 얘기를 했더니 문득 떠오른다고 한 아이를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아빠가 공무원인데 친구들하고 어디 군립도서관에서 저녁에 어울려서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고 싶어도 교통편이 걱정이어서 군수님한테 편지를 내가지고 버스 좀 연장 운행해 주세요. 또 아니면은 버스 시간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한 거예요. 그 군수님도 받고 의장님도 받았는데 그 편지를 받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답변서를 같이 만들었는데, 야, 니들 보니까 하나는 저 황간으로, 하나는 심천으로, 하나는 상천으로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버스 한 대씩을 내냐?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그런데 또 다시 상의를 하니까 100원짜리 택시.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100원짜리 택시를 아이들한테 한번 주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답을 보냈대요. 자, 이 아이는 다른 어떤 공부보다 자기 고충을 군수님한테 편지로 내고 그런 답을 받은 거, 이게 스토리잖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의장님이 웃으면서 얘는 이 스토리만 가지고도 행정학과 가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실제입니다. 충북에 지금 명문대학 간 아이들, 많은 아이들이 그 스토리 가지고 간 아이들 많아요. 자, 이제 그 스토리를 어디서 갖게 할 거냐. 마을에서. 마을을 스토리의 무대로, 마을을 이제 미래의 무기를 만들어 가지는 교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행복교육 지구 사업 그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는 행복 씨앗 학교로, 학교 밖에서는 행복교육 지구로 미래가 필요로 하는 이제 쓸모있는 사람, 이제 쓸모있는 사람이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버렸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기계를 닮아가는 인간은 이미 알파고가 대체하는 시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쓸모있는 사람과 사람다운 사람이 딱 그냥 동일시돼 버렸어요. 같이. 그래서 이제는 교육계 내에서도 무슨 진보적 교육관이니 보수적 교육관이니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전부 다 이제는 사람다운 사람 기르는 것이 교육의 당연한 목적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계가 따라갈 수 없는 창의력, 탐구력, 사고력, 상상력, 이런 것이 미래 역량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어울려서 협력해서 하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아이들한테 미래 역량으로 길러줘야 된다. 이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는 괴산이, 충북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교육 중심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3년 전에 도민들께 허락받은 지도의 지도, 아까 얘기한 그 지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실 만한가요? 제가 갖고 있는 지도에 그려져 있는 그 비전이 한 마음이 되실 만한가 여쭈고 있습니다. 네.